혹시 아침에 눈 뜨면 예전처럼 힘이 안 나네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커피 한 잔에 단 몇 스푼, 평생 잊었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53세, 현재 내과와 가정의학을 겸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다 보면 사람들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말하기 껄끄러운 사적인 고민까지도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부부 생활에 연륜이 쌓일수록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기능 문제입니다. 사실 의사에게조차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많은 분들에게 부끄럽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상담의 말문을 트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고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선생님, 사실은요 하며 시작되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환자의 오랜 고민과 부부간의 긴장, 그리고 말 못할 속사정까지 동시에 느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성기능이 단순한 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감, 관계, 그리고 부부가 공유하는 친밀감과 직결됩니다. 특히 남성분들에게는 발기력의 변화가 곧 자기 존재감을 흔드는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 진료실을 찾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60대 중반, 아내는 그보다 조금 젊은 분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정하고 평범한 부부였지만 진료실 문이 닫히자마자 아내분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예전처럼 자신감도 없고 밤이 길지가 않아요. 그 순간 남편분은 고개를 숙였고 얼굴에는 미안함과 불안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얼마나 큰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장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십 명의 환자에게서 비슷한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담배를 끊지 못해 혈관이 약해져 있었고 또 다른 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이미 작은 혈관부터 손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인해 발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나이와 함께 찾아오고 그냥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SNS, 그리고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온갖 자극적인 문구가 넘쳐납니다. 커피에 이걸 넣어 드셔보세요. 70대도 20대처럼 강해집니다. 남편이 신혼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단 한 스푼의 기적? 이런 광고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제목만 봐도 많은 분들이 클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자신감을 되찾고 싶고 아내는 예전의 뜨거움을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인간이기에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자극적인 문구 속에 사실과 과장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피,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무언가. 저는 오늘 환자 사례와 의학적 근거,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커피와 특정 성분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커피 자체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커피만큼 흔하고 동시에 기호품으로 사랑받는 음료도 드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부터 찾는 분들도 있고 피곤한 오후에 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카페인은 각성을 돋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같이 즐겨 마시지요. 그런데 커피가 발기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몇 년 전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하루 적당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남성들에서 발기부전의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의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키고
혈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발기라는 과정은 결국 혈관 속으로 피가 충분히 몰려 들어가고 그 혈액이 유지되는 메커니즘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혈관 확장과 혈류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카페인은 어디까지나 일시적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 불안이 심한 분, 수면 장애가 있는 분에게는 오히려 과다한 카페인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만 마신다고 해서 20대처럼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커피에 무언가를 넣으면 더 강력해진다는 이야기가 돌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고 은퇴 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서 아내분과 함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내분은 약간의 웃음을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요즘 커피에 뭘 자꾸 타서 마셔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다나요? 제가 보기엔 위험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세요. 남편분은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커피에다가 아르기닌 분말을 조금 섞어 마시고 있는데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괜찮겠죠? 그 순간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은 실제로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압이나 혈당 상태, 드시는 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환자분들은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 광고 문구, 친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비밀 레시피를 시도하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큰 효과보다는 기분에 가까운 변화를 느낄 뿐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혈류 개선 효과가 겹쳐지면서 성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숨어 있는 위험성입니다. 커피에 단순히 아르기닌이나 홍삼을 섞는 정도라면 큰 위험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들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비밀가루, 천연 강장제라는 이름의 정체불명 분말을 구입해 타 마십니다. 여기에는 종종 요인빈 혹은 그와 유사한 위험 성분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 결과 두근거림, 불안, 심지어 혈압 상승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환자를 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습니다. 30대의 힘과 70대의 힘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커피와 특정 천연 성분의 조합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접근한다면 분명 일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적의 묘약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커피와 함께 거론되는 다양한 성분들 아르기닌, 홍삼, 그리고 그 외의 천연 보조제들 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 환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지를 의사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진솔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부터는 각 성분과 그 작용 원리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커피에 무엇을 넣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지,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활 습관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기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혈관, 신경, 호르몬,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실제로 어떤 성분들이 연구되고 있고 어떤 작용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커피 자체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커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카페인 외에도 수백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고 이런 성분들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은 PD 억제 작용과 유사한 기전을 부분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PD라는 효소는
발기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효소가 과도하게 작동하면 혈관 확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처방약 실데나필 같은 약물도 PDE 억제를 통해 작용하는 것이지요. 물론 카페인의 효과는 약에 비하면 미약합니다. 하지만 소량이라도 비슷한 경로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수천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역학 연구에서는 하루 23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 남성들이 발기부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생활습관, 체중, 흡연, 여부 같은 교란 요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연관성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커피에 무언가를 더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기서부터는 성분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L-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 즉 NO를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신호 물질입니다. 발기 과정에서 음경혈관이 확장되는 것도 바로 이 산화질소 덕분입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보충이 발기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경증에서 중등도의 발기부전을 가진 남성에게 아르기닌을 일정 용량 이상 투여했을 때 발기 지수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가 더 컸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다만 연구에 따라 결과가 엇갈리고 용량이 꽤 높아야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식단이나 보충제를 통해 보조적으로 접근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커피에 아르기닌을 소량 섞어 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신 한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60대 초반의 환자였는데 혈압이 조금 높고 당뇨 전 단계였던 분입니다. 이분은 아르기닌 분말을 구입해 커피에 티스푼으로 반 숟갈씩 섞어 드셨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는 예전보다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약과 병용했을 때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아르기닌이 혈관 확장을 돕기 때문에 약물 효과가 겹쳐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졌던 것이지요. 결국 용량을 줄이고 의료진의 모니터링 하에 조심스럽게 이어가셨습니다. 이처럼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홍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성 건강에 홍삼이 좋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홍삼이 발기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혈류 개선과 피로 회복, 호르몬 균형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0세 남성이셨습니다. 평생 홍삼을 즐겨 드셨는데 은퇴 후 피로감과 성기능 저하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홍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운동을 병행한 결과 몇 달 뒤에는 발기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아내분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홍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생활습관 개선과 시너지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삼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거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심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품마다 성분 함량이 달라 효과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성분은 마카입니다. 마카는 남미 페루의 고산지대에서 재배되는 뿌리 채소입니다. 현지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강장식품으로 쓰여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도 자연산 비아그라라는 별명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끌었죠.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면 마카가 직접적으로 발기력에 영향을 준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다만 성욕, 전반적인 에너지 개선과 관련해 긍정적인 보고들이 있습니다. 즉, 심리적 체력적 측면에서 자신감을 되찾게 하는 보조 효과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마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발기력 개선의 주인공으로 과대평가하는 것도 경계합니다. 네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 합성, 특히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연 부족은 남성 호르몬 저하와 연결되며 성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연 결핍 환자에서 아연 보충 후 성욕과 정자수가 개선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단에서 아연 결핍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고 고기나 해산물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혈액 검사에서 아연이 낮게 나오면 보충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 코코아, 석류, 오메가-3 지방산 등이 발기 기능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모두 혈관 건강과 직결되는 성분들입니다. 결국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곧 발기력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분들은 비교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비밀가루, 기적의 한 숟갈 같은 것들은 대개 근거가 부족하거나 때로는 위험한 성분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인빈 같은 성분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심각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커피 자체가 혈류 개선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르기닌 홍삼화 연막화 같은 성분은 보조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성분들과 아르기닌, 홍삼, 마카, 아연 같은 보조 성분들이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론만 들어서는 정말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만나온 환자들의 사례,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나타났던 현실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분들은 이름을 바꿔 말씀드리지만 모두 실제로 제가 경험한 케이스에 기반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57세 회사원 김도연 씨입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이 워낙 바쁘다 보니 야근이 잦고 저녁마다 술을 마시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체중이 늘고 혈압도 경계 수준을 오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고 결국 혼자 고민하다가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자꾸 예전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약도 생각해봤는데 왠지 의존하게 될까 두려워서요. 혹시 생활 습관만 바꿔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생활 습관 교정을 가장 먼저 권했습니다. 술을 줄이고 가볍게라도 운동을 시작하며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는 그냥 블랙 커피 대신 아르기닌 분말을 조금 섞어보도록 조언했지요. 홍삼 캡슐도 소량 권했고요. 처음 몇 주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다. 오히려 술을 줄이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면서 체중이 3kg 정도 빠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예전보다 자신감이 붙었다는 겁니다. 발기 지속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건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변화는 아주 서서히 찾아오지만 마음이 먼저 변해야 몸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 은퇴자 이성민 씨입니다.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다가 은퇴 후 갑자기 생활 리듬이 무너진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 앞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특별히 큰 질환은 없었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부부 생활에서도 소극적이 되셨지요. 이분은 지인의 권유로 커피에 마카 분말을 타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몇 주 지나자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느끼는 심리적 변화가 상당했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발기력은 단순히 혈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감과 기대감, 심리적 안정이 크게 작용합니다. 저는 이성민 씨에게 매일 30분씩 산책을 추가로 권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얼굴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도 다시 살아났고 무엇보다 본인이 활력을 되찾으니 다른 일상도 긍정적으로 변한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52세 사업가 박진수 씨입니다. 이분은 커피를 하루 5잔 이상 마셨습니다. 그야말로 카페인 중독에 가까웠지요. 하지만 발기력 문제로 고민하면서 인터넷에서 커피에 아연을 넣으면 좋다는 글을 보고 실천해 오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곧 불면증이 심해지고 속쓰림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과유불급의 전형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결국 커피 양을 줄이고 저녁 이후에는 절대 마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연은 음식으로 보충하고 필요하면 소량 보충제를 권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는 불면증이 사라지고 발기력도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다. 적절한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조금 특이합니다. 69세의 한 어르신이셨는데 농사를 지으며 평생 술, 담배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60대 후반부터 발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혈액 검사를 했고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분은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는데 그와 함께 홍삼차와 블랙커피를 즐기셨습니다. 치료 몇 달 후 발기력은 상당히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생활 습관이 좋고 좋은 성분을 챙겨도 나이가 들면서 오는 호르몬 변화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강조합니다. 생활 습관과 보조 성분만으로 안 되면 반드시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생활 습관, 커피와 보조 성분, 의학적 관리.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커피에 뭐 하나 넣어서 마셨더니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관찰하기엔 그것만의 효과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동시에 운동을 시작했거나 술을 줄였거나 수면을 개선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요.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역할입니다. 남성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가 아내가 실망할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 아내분들은 오히려 당신이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스스로 만든 심리적 압박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커피 한 잔을 함께 즐기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아침에 아르기닌이든 홍삼이든 넣은 커피를 부부가 같이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게 작은 의식이 쌓이면 부부관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런 부부들이 몇 달 뒤에 와서는 훨씬 더 친밀해졌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론도 알겠고 사례도 들었는데 그럼 내가 당장 뭘 해야 하는 거지?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의학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실제 환자분들께 드리는 생활 지침을 여러분께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피를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들이키시는데 사실 이 시간대는 가장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을 가장 많이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효과가 겹쳐서 불안이나 긴장감을 오히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제가 권하는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코르티솔이 조금 내려가면서 커피의 각성 효과가 가장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4시 이후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잠들기 어렵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 오히려 다음날 발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양에 대해서는
하루에 2잔에서 3잔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 이상은 위장 장애나 불면증, 불안감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커피에 뭘 넣어야 도움이 될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발기력 개선과 관련해 가장 많이 연구된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르기닌을 단독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아주 소량, 작은 티스푼 반 정도 섞어 드시는 걸 권합니다. 이 정도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홍삼입니다. 홍삼은 오래전부터 원기 회복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발기부전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만 홍삼 역시 체질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 캡슐이나 분말로 시도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마카입니다. 마카는 페루에서 오랫동안 강장제로 사용된 뿌리 식물입니다. 연구 결과만 보면 직접적인 발기력 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활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커피에 넣어 마시면 맛이 조금 고소해지면서 심리적 만족감이 커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아연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아연이 부족해지면 피로, 성욕 저하, 발기력 감소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아연은 보충제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굴이나 소고기 같은 음식으로 챙기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커피에 아연 분말을 직접 넣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커피를 즐기면서 평소 식사에서 아연을 보충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섭취해도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발기는 결국 혈관의 문제이고 혈관은 운동을 통해 가장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운동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가볍게 조깅하기,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을 매일 30분 이상 하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야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중요합니다. 스쿼트나 런지처럼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발기력과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골반 주변 근육이 강해야 혈액을 잡아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수면이 발기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발기부전으로 오는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이나 만성불면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은 밤에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밤 12시 넘어서 자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발기력도 떨어집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간단합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고 침실에서는 핸드폰이나 TV를 멀리 하시고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저녁 늦게는 커피를 절대 드시지 마셔야 합니다. 낮에 마신 커피가 긍정적인 효과를 주려면 반드시 밤에 숙면이 뒤따라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발기력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절반 이상 작용합니다. 특히 한번 실패 경험이 있으면 불안감이 생기고 그 불안감 때문에 또 실패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럴 때는 배우자와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또 가볍게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함께 차 한 잔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계를 잘하려는 생각보다는 가치 있는 시간을 즐기려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관계라는 건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기적의 커피 레시피, 단숨에 효과 보는 비밀 성분 같은 과장된 글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건강에 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에 에너지를 높이는 각성제를 함께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순간적으로는 힘이 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빠른 효과를 약속하는 건 대부분 믿을 게 못 된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남성 정민수 씨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정민수 씨는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셨고 체중도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발기력 저하로 인해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죠. 처음 진료실에서 배웠을 때 정민수 씨는 걱정과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아침과 오전 초반에 블랙커피 한 잔, 아르기닌 소량 첨가, 점심 후 30분 가볍게 산책, 저녁에는 홍삼 캡슐 소량 섭취, 밤 11시 이전 취침, 휴대폰 사용 최소화. 처음에는 이 변화를 실천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몸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을 느끼고 산책을 하면서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되었을 때 아내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전처럼 가까워지는 자신을 느끼셨습니다. 정민수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약만으로는 불가능했던 변화였네요. 그냥 조금씩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빠른 기적은 없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놀라는 점은 심리적 변화가 신체적 회복을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59세 남성 한수연 씨는 발기력 저하로 자신감을 잃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그는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아내와 함께 커피와 산책을 즐기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놀랍게도 발기력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이 높아지면 혈압과 혈류가 개선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상대적으로 안정됩니다. 즉,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반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느끼는 점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0세 이상 환자분 중에서도 꾸준히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커피와 보조 성분을 적절히 병행한 분들은 50대 못지않게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무작정 약이나 성분에만 의존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영양, 심리적 안정, 부부간 관계를 함께 관리하면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예로 72세 김성호 씨는 매일 아침 커피에 아르기닌과 소량 홍삼을 섞어 드셨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병행했습니다. 몇 달 후 발기력은 물론 체력과 기분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시 젊었던 시절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진 않지만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사례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발기력 개선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의 회복과 직결됩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상담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을 통해 발기력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자와의 친밀감도 회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66세 김현우 씨는 발기력 저하로 아내와 거의 1년간 관계가 없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커피 보조 성분을 꾸준히 병행하며 4개월 정도 지나자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김현우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커피 하나였는데 지금은 제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다시 가까워진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즉, 발기력 회복은 단순한 성적 기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감, 에너지, 관계 회복 등 인생 전반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실천하느냐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